그리고 두 번째는요. 성장 상태에 따른 예상키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소아과에 가시면 우리 아이 키 몇 프로예요?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들어보셨죠? 뭐 몇 프로라고 하시던가요? 예를 들어서 걔가 갔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평균으로 자라고 있어요. 키 퍼센타일 50%이에요. 이러면 이 아이가 여자라면 이 아이는 앞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161로 클 거고요. 남자아이라면 174로 클 거예요. 그죠?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소아과에 갔는데 아, 어머니 얘는 많이 작은 건 아닌데 조금 작아요. 키 성장 좀 신경 써주세요. 100명 중에서 앞에서부터 15번이에요. 라고 했으면 그러면 만약에 이변이 없다면 이 아이는 나중에 168.8로 자랄 거고요. 여자아이는 156.1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가능성이에요. 그냥. 네.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요. 뭐냐면 전 인구 중에서 우리 여기 뭐 키자니아에도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. 이 애들 중에서 절반은요. 우리가 그냥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여자 161보다 작게 클 거고요. 절반은 174보다 적게 클 거예요. 평균은 돼야 174, 161이 돼요. 그리고 어머님들이 요즘에 다 180, 164로, 166으로 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거는 100명 중에서 85등 이상.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명, 100명 중에 15명만 180 이상으로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와 우리 남편이 작은데 우리 아이가 평균적으로 크고 있다면 되게 잘하신 거예요. 되게 잘 키우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이제 여기서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. 앞에서 우리 아이 키는 좀 작아요. 그 다음에 유전적인 키도 좀 작아요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막판 변수가 있어요. 뭐냐면 뼈 나이예요. 소위 말하는 성장판 검사라는 거 아시죠? 성장판 검사. 성장판 검사를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성장판 열려있는지 보려고 찍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. 성장판은 성장기에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열려있어요. 왜 찍냐면 성장판이 얼마나 열려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. 요 뼈와 요 뼈 사이 여기에 보면 실금 보이세요? 까맣게? 이게 성장판이에요. 이게 아이들은 다 이렇게 까맣게 성장판이 보여요.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다 뼈로 하얗게 돼버리게 되거든요. 다음 장 한번 볼게요. 이게 이제 초경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아이의 뼈예요. 아까 봤던 실금 없으시죠?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자랄 여력이 없는 거예요. 아쉽죠?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많이 키워야 되는 건데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 나이에 따른 이런 단계별의 뼈의 모양이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가서 사진을 찍으면 얘가 자기 나이대로 크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나이는 아직 어린데 뼈 나이가 빨라서 빨리 크고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막판 뒤집기라고 했잖아요. 우리 아이가 좀 작아요. 근데 성장판을 찍어봤더니 뼈 나이가 어리대요. 얘는 늦게 클 거래요.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치료하고 있는 아이 중에서 걔가 보면은 아직 키가 작아요. 근데 아이가 와서 보면 아직 뭐 솜털도 없고 목소리도 아직 여리여리하고 그냥 어린 아직 남자아이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머니 얘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마음고생 좀 하실 텐데 왜냐면 가면은 애들은 다 이렇게 커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나중에 클 거니까 지금 너무 속 끓이지 마시고 매년 크는 키 찾아주세요. 이렇게 그냥 얘기했거든요. 걔는 아마 막판 뒤집기 할 거예요. 나중에 더 클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막판 뒤집기 변수가 남아있어요. 정말 작은 아이지만 나중에 클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내포된 아이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평균으로 자라거나 아니면 되게 좀 큰 편에 속하는데 나중에는 안 자라서 나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였던 꼬꼬마 친구들이 나중에 자기보다 이렇게 커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아이들을 다 성장판을 받아봐야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아이가 현재 조금 작게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에서 저처럼 초경을 반에서 한 3번째로 빨리 했다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주치의랑 상의해서 한 번 정도는 뼈 나이를 봐서 얘가 막판 뒤집기 변수가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막판에 손해볼 아이인지를 미리 알아야 대비할 수가 있어요. 대략 감이 오시죠? 유전적인 엄마 아빠 키를 구하세요 일단. 그리고 현재 퍼센타일을 쭉 연장해 보세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골연령을 찍어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시면 우리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. 여기까지 아시겠죠? 이거는 진짜 제가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
제가 이제 압구정에서 진료할 때 어떤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왔어요. 엄마 손에 끌려서. 근데 고등학생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면은요, 그 특유의 포즈가 있어요. 되게 관심 없다는 듯이 뭐 그냥 훅 이러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이제 엄마가 걔가 키가 많이 크지 않았는데 요즘에 안 큰다고 와서 찍어봤는데 이런 성장판이 나온 거예요. 근데 진짜 기억나는 게 정말 관심 없었던 아이였는데 성장판 얘기가 나오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. 그러면서 성장판이 다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수염도 거뭇거뭇한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진짜 놀랐어요. 이게 처음부터 관심 있는 것처럼 와서 들었으면 모르는데 자기는 1도 관심 없다. 나 뭐 성장 클리닉에 나 왜 데리고 왔어? 이런 아이가 갑자기 성장판이 다쳤다고 하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.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장판이 다친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 앞에서 상담하진 않아요. 하여튼 그 전에 부지런히 키우자고요. 그래서 걸연령 검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아이인지 막판에 손해볼 수 있는 아이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.